나의 삶은 남편 민준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마치 멈춰버린 듯 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병원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낡은 대학병원은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늘 배어 있었다. 병원 복되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지친 한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나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불안하게 요동쳤다. 나는 이 모든 소음 속에서 나 혼자만 고통받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남편 민주는 거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2달째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의 침대 옆에는 생명유지 장치들이 쉴 새 없이 삐걱거리고 있었고, 기계음은 나의 귓가에 끊임없이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알렸다.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렇게 밝게 웃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손을 잡으면 차가운 그의 천이 나의 손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민준의 손은 내 삶의 전부이자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병실 안은 늘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끊임없이 반짝였지만 나의 병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 같았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놓인 간이의자에 앉아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다. 그의 숨소리 하나,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나의 모든 신경은 곤두섰다. 나는 민준이 언젠가 눈을 뜨고 나를 부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나는 나의 눈을 비비며 간이의자에 앉아 흐느꼈다. 나의 얼굴은 피곤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초췌했고, 나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나는 김지영, 한때 밝고 활기 넘치던 평범한 주부였지만 이제 나의 삶은 오직 민준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다. 나의 어깨는 무거웠고 나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나는 민준을 간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몸을 닦고 그의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나는 의학서적을 뒤적이며 민준의 병에 대해 공부했고 의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의 상태에 대해 알아내려 노력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민준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나의 헌신적인 간병에 감탄했다. 지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지치지도 않으세요. 조금 쉬세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위로는 나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 나는 그녀들의 위로에 애써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병실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민준은 내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영아,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해맑았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은 꿈속의 모습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민준이 언젠가 깨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시어머니 정숙자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어머니로서 늘 민준을 걱정하고 아끼는 듯 보였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민준의 병실을 지켰고 내게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가끔씩 알 수 없는 차가움과 탐욕을 드러내곤 했다. 특히 민준이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마자
시어머니는 민준의 보험금과 재산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영아, 민준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차피 민준이 재산은 다 우리 손에 넘어오는 거 아니겠니? 보험금도 엄청 많다던데. 네가 민준이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엿보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녀가 단지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병실에 간병인 박현숙을 고용했다. 박현숙은 중년의 여성으로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다. 그녀는 민준을 세심하게 돌보았고 내게도 늘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움과 함께 묘한 기시감을 느끼곤 했다. 마치 그녀가 과거에 나의 시어머니와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피로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다. 시어머니는 박현숙을 굳게 신뢰하는 듯했다. 그녀는 박현숙에게 민준의 모든 간병을 맡겼고 내게는 집에서 쉬라고 권했다. 지영아, 네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이제 현숙 씨가 있으니 너는 좀 쉬어도 괜찮아. 너도 몸이 상하면 안 되지 않니? 시어머니의 말은 나를 배려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나의 간병을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나 역시 지쳐 있었기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사고 전부터 이 시계를 늘 착용하고 다녔고 잠을 잘 때도 벗지 않았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했다. 나는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의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지만 시침과 분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시계의 뒷면을 살펴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문구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시계가 민준이의 삶과 나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것은 나만의 작은 비밀이었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나는 민준이 혼자 병실에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특히 시어머니와 박현숙 간병인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나는 그들의 수상한 행동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밤늦게 병원으로 향했다. 복되는 불이 꺼져 있었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민준의 병실 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민준의 존재를 알리는 듯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별일 없겠지. 나는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잠시 잠이 들었다. 한밤중 나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현숙 씨, 민준이 상태는 어때?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어머니 정숙자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과 비정함이 담겨 있었다. 나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나의 시선은 민준의 침대 옆을 향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이 민준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박현숙은 손에 주사기 같은 것을 들고 민준의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나는 경악했다. 나의 시어머니와 간병인이 남편의 병실에서 몰래 벌인 충격적인 일. 그들은 민준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시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려 하다니. 나의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침대 옆에 있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다. 민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나의 비명은 목구멍에 갇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나의 남편을 지켜낼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병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의 남편 민준의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을 그토록 아끼는 듯했던 시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려 하다니. 나의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침대 옆에 있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다. 민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나의 비명은 목구멍에 갇혔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그들의 은밀한 작업을 계속했다. 박현숙은 주사기를 민준의 링거줄에서 빼내고 시어머니 정숙자는 그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돈뭉치가 들어있는 듯했다. 수고했어, 현숙 씨.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과 비정함이 담겨 있었다. 박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고 병실을 나섰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민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한 듯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시어머니 정숙자도 병실을 나선 후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민준의 링거줄을 확인했다. 링거줄에는 아직 미세하게 남은 액체의 흔적이 보였다. 투명한 액체였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이 민준에게 무엇을 주입했을까? 민준의 상태가 혹시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나는 나의 무력함과 무지함에 절망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의 충격적인 행동이 나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민준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시어머니는 민준의 어머니인데 왜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 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병원에 도착했다. 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났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깨어나야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나는 나의 눈을 비비며 간이 의자에 앉아 흐느꼈다. 나의 얼굴은 피곤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초췌했고 나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나는 김지영, 한때 밝고 활기 넘치던 평범한 주부였지만 이제 나의 삶은 오직 민준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다. 나의 어깨는 무거웠고 나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나는 민준을 간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몸을 닦고 그의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나는 의학 서적을 뒤적이며 민준의 병에 대해 공부했고 의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의 상태에 대해 알아내려 노력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민준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나의 헌신적인 간병에 감탄했다. 지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지치지도 않으세요. 조금 쉬세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위로는 내게 작은 힘이 되었다. 나는 그녀들의 위로에 애써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병실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민준은 내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영아,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해맑았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은 꿈속의 모습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민준이 언젠가 깨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사고 전부터 이 시계를 늘 착용하고 다녔고 잠을 잘 때도 벗지 않았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했다. 나는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의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지만 시침과 분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시계의 뒷면을 살펴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문구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시계가 민준이의 삶과 나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것은 나만의 작은 비밀이었다.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나는 그들이 민준의 병실에서 몰래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차올랐다. 나는 병실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작고 미세한 카메라를 민준의 침대 근처에 설치하여 그들의 모든 행동을 녹화할 생각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했다. 카메라는 나의 엄지손가락보다 작았고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었다. 나는 카메라를 민준의 병실에 설치할 방법을 고민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설치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밤, 나는 병실에서 혼자 민준을 간병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들이 혹시 나의 존재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들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깨어나야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새벽 1시, 간호사가 병실을 순찰하고 나갔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민준의 침대 헤드보드 뒤편에 설치했다. 카메라는 작고 미세하여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었다. 나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나의 노트북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야 했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잠든 척했다. 나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의 귀는 열려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차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이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하고 민첩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행동을 주시했다. 박현숙은 손에 주사기를 들고 민준의 링거줄을 확인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현숙 씨, 어서 서둘러. 시간이 없어. 오늘 밤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과 비정함이 담겨 있었다. 박현숙은 주사기를 민준의 링거줄에 꽂았다. 투명한 액체가 링거줄을 따라 민준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나는 이 모든 장면을 나의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나의 남편을 지켜야 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나의 비명은 목구멍에 갇혔다. 그들은 민준에게 약물을 주입한 후 그의 옆에 놓인 서류들을 만지작거렸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서류를 펼치고 박현숙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박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잡고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했다. 나는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의 유산과 관련된 서류에 그의 지장을 찍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 질렀다. 나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은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손에서 서류와 주사기가 떨어져 나뒹굴었다. 쿵소리와 함께 주사기가 바닥에 부딪혔다. 지영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시어머니 정숙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게 달려들려 했다.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 남편을 죽이려 하고 그의 재산까지 가로채려 하다니 당신들은 악마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내게 달려들어 나의 입을 막으려 했다. 박현숙도 내게 달려들어 나를 제압하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저항했다. 나의 몸은 작았지만 나의 정신력은 강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치열했다. 병실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의 생명은 위태로웠다. 나는 나의 남편을 지켜내야 했다. 병실 안에서의 몸싸움은 한밤중의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들은 나의 입을 막고 나를 제압하려 했지만 나의 정신력은 강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나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나는 나의 남편 민준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나의 비명은 목구멍에 갇혔지만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정숙자는 나의 입을 틀어막은 차에 말했다. 지영아, 조용히 해. 네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면 내 남편 민준이도 위험해질 거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 모든 것은 민준이를 위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동시에 광기가 담겨 있었다. 박현숙은 나의 팔을 붙잡고 나를 침대에서 떼어내려 했다. 나는 그들의 힘에 밀려 휘청거렸지만 굴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나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주치의인 김지훈 박사와 몇 명의 간호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병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 박사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와 내게 물었다. 지영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나는 김 박사에게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이 민준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나의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의 비명은 목구멍에 갇혔고 나의 몸은 분노로 인해 떨렸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재빨리 나의 입을 막고 말했다. 김 박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영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현숙 씨는 그저 민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하려 했다. 간병인 박현숙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다. 네, 김 박사님,
저는 그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남편분이 위독한 줄 알고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내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김 박사에게 나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시계를 보여주었다. 민주는 사고 전부터 이 시계를 늘 착용하고 다녔고 잠을 잘 때도 벗지 않았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했다. 나는 이 시계가 그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나는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의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지만 시침과 분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시계의 뒷면을 살펴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 차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김 박사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김 박사님, 이 시계를 확인해 주세요. 이 시계는 민준이가 늘 착용하고 다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박사는 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계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김 박사의 눈빛은 점차 진지해졌다. 그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구를 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 시계, 민준 씨가 가지고 다니던 시계가 맞군요. 이 문구는 제가 아는 문구가 아닙니다만 김 박사는 말을 흐렸다. 그는 나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나의 행동에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김 박사에게서 시계를 빼앗으려 했다. 김 박사님, 그 시계는 민준이의 평범한 시계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데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더욱 확신을 얻었다. 이 시계에는 분명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김 박사에게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다. 김 박사는 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시계 안쪽에 숨겨진 작은 칩을 발견했다. 칩은 너무나 작고 미세하여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었다. 칩은 시계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김 박사는 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게 대체... 그의 목소리는 충격에 잠겨 있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은 김 박사의 표정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칩의 존재를 김 박사가 알아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박사님, 오해입니다. 오해요. 저 칩은 민준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한 변명에 치를 떨었다. 김 박사님, 저 칩은 민준이의 생명 유지 장치를 조작하고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들은 민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김 박사는 나의 말과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병실로 들이닥치자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망쳤어. 너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이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남편 민준을 지켜냈고 그들의 악행을 밝혀냈다. 나의 손에 든 낡은 손목시계는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의 생명과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은 살인 미수, 재산 편취 미수, 그리고 의료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특히 시계에 숨겨진 칩은 민준의 생명유지 장치를 조작하여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의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던 증거로 밝혀졌다. 그들은 민준의 보험금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모든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나는 민준의 병실로 돌아왔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밝혀냈지만 민준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민준아, 제발 깨어나줘. 김 박사는 나의 옆에 와서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영 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민준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준 씨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민준 씨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김 박사에게 민준의 손목시계에 새겨진 문구에 대해 물었다.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 이 문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민준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구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세요. 민준 씨가 직접 설명해 줄 겁니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민준이 깨어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났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깨어나야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병실에서 정숙자 시어머니와 간병인 박현숙의 충격적인 음모를 목격한 후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실감했다. 나의 남편 민준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생명은 악마 같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의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나는 민준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나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나는 그들이 민준에게 주입한 액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병실에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정숙자 시어머니와 박현숙 간병인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다음 날 밤에도 민준의 병실에 나타났다. 그들은 다시 주사기를 들고 민준의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하려 했다.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이 민준에게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하여 그의 생명을 서서히 앗아가려 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민준에게 약물을 주입하기 직전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숙자 시어머니와 박현숙 간병인은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박현숙은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렸고 시어머니 정숙자는 서류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살기가 감돌았다. 지영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시어머니 정숙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나의 입을 막으려 했다. 박현숙도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제압하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저항했다. 나의 몸은 작았지만 나의 정신력은 강했다. 나는 나의 남편 민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치열했다.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준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의 생명은 위태로웠다. 나는 나의 남편을 지켜내야 했다. 나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나는 민준의 링거줄을 뽑아내고 그가 누워있는 침대의 생명 유지 장치들을 확인했다. 그들이 이 장치들을 조작하여 민준의 상태를 악화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주치의인 김 박사와 몇 명의 간호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병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 박사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와 나에게 물었다. 지영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나는 김 박사에게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 간병인이 민준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재빨리 나의 입을 막고 말했다. 김 박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영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현숙 씨는 그저 민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나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하려 했다. 간병인 박현숙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다. 네, 김 박사님, 저는 그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남편분이 위독한 줄 알고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나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김 박사에게 나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 시계를 보여주었다. 민주는 사고 전부터 이 시계를 늘 착용하고 다녔고 잠을 잘 때도 벗지 않았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했다. 나는 이 시계가 그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나는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의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지만 시침과 분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시계의 뒷면을 살펴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김 박사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김 박사님, 이 시계를 확인해 주세요. 이 시계는 민준이가 늘 착용하고 다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김 박사에게 간절하게 애원했다. 나의 눈빛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김 박사는 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계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시계는 평범해 보였지만 김 박사의 눈빛은 점차 진지해졌다. 그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구를 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대고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이 시계, 민준 씨가 가지고 다니던 시계가 맞군요. 이 문구는 제가 아는 문구가 아닙니다만 김 박사는 말을 흐렸다. 그는 나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듯 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나의 행동에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김 박사에게서 시계를 빼앗으려 했다. 김 박사님, 그 시계는 민준이의 평범한 시계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데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더욱 확신을 얻었다. 이 시계에는 분명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나는 김 박사에게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다. 김 박사는 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시계 안쪽에 숨겨진 작은 칩을 발견했다. 칩은 너무나 작고 미세하여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었다. 칩은 시계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칩에서 미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김 박사는 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대체... 그의 목소리는 충격에 잠겨 있었다. 그는 칩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이 칩은 민준의 생명 유지 장치를 조작하여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의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던 장치일 것이 분명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은 김 박사의 표정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칩의 존재를 김 박사가 알아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박사님,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저 칩은 민준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어머니 정숙자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한 변명에 치를 떨었다. 김 박사님, 저 칩은 민준이의 생명 유지 장치를 조작하고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들은 민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나의 비명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박사는 나의 말과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병실로 들이닥치자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망쳤어. 너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증오와 함께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이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남편 민준을 지켜냈고 그들의 악행을 밝혀냈다. 나의 손에 든 낡은 손목시계는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의 생명과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이 경찰에 연행되어 간 후 병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민준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벅찬 감격 때문이었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나의 얼굴에는 평화와 함께 미약한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다. 김 박사는 나의 옆에서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영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민준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 박사의 말은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내가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은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 간병인이 민준에게 독극물을 주입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민준의 손목시계에서 발견된 작은 칩은 그들이 민준의 생명유지 장치를 조작하고 의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로 밝혀졌다. 그들은 민준의 막대한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어머니 정숙자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의 탐욕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그를 조종하려 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그런 면모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재산 관리를 내게 맡겼고 비밀리에 자신의 손목시계에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민준의 손목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던 셈이다.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게 그 시계를 통해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친아들 죽이려 했던 비정한 어머니,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 정숙자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했고 나의 용기와 헌신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민준의 병실로 돌아왔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밝혀냈지만 민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민준아, 제발, 제발 깨어나 주오. 김 박사는 나의 옆에 와서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영 씨, 민준 씨는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준 씨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민준 씨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민준이 기적처럼 깨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미한 희망을 주었다. 나는 민준의 손목시계에 새겨진 문구에 대해 김 박사에게 물었다.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 이 문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민준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구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세요. 민준 씨가 직접 설명해 줄 겁니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민준이 깨어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났다. 나는 민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그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민준의 목소리에 감격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민준아, 민준아, 당신 깨어났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그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파묻었다. 나의 울음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박사와 간호사들도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에 감격했다. 그들은 민준의 회복이 나의 헌신적인 간병과 사랑 덕분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기에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걷고 말하고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재활치료를 도왔다.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준은 힘든 재활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고 나의 사랑과 믿음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이전의 총명함을 되찾았다. 그는 나의 헌신적인 간병과 김 박사의 뛰어난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네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믿어준 덕분이야. 나는 그에게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민주는 자신의 손목시계에 숨겨진 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손목시계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만약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는 문구는 그에게 진실을 밝힐 운명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탐욕을 알고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용기 덕분에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아내인 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과 나의 용기에 감탄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민준의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악행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민준의 회복에 기뻐하며 내게 깊이 감사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퇴원 후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낡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이제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시침과 분침은 힘차게 움직였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민주는 나의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 나는 민준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과 시어머니 정숙자, 그리고 간병인 박현숙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나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차가운 병실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나의 용기는 이제 나의 삶을 이끄는 등대가 되었다. 민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손목시계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 같은 사랑과 승리를 증명하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다. 시침과 분침은 힘차게 움직였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희망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그의 눈빛은 이전의 총명함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다. 나의 낡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냈다. 민주는 나의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 나는 민준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박사는 나의 옆에서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나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법정에서도 나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혔다. 그는 나의 용기에 감탄했고, 내가 민준의 생명을 살린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했다. 지영 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민준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준 씨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민준 씨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켜냈어요. 나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나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며칠 후 민준의 상태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김 박사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지영 씨, 민준 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큰 희망을 주었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나는 민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그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민준의 목소리에 감격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민준아, 민준아, 당신 깨어났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그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파묻었다. 나의 울음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박사와 간호사들도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에 감격했다. 그들은 민준의 회복이 나의 헌신적인 간병과 사랑 덕분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기에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걷고 말하고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재활치료를 도왔다.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준은 힘든 재활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고 나의 사랑과 믿음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재활치료를 통해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이전의 총명함을 되찾았다. 그는 나의 헌신적인 간병과 김 박사의 뛰어난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네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믿어준 덕분이야. 나는 그에게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민준은 자신의 손목시계에 숨겨진 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손목시계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만약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는 문구는 그에게 진실을 밝힐 운명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탐욕을 알고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용기 덕분에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아내인 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과 나의 용기에 감탄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민준의 가족들,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악행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민준의 회복에 기뻐하며 내게 깊이 감사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퇴원 후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낡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이제 더 이상 멈춰있지 않았다. 시침과 분침은 힘차게 움직였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민주는 나의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 나는 민준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과 시어머니 정숙자, 그리고 간병인 박현숙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나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차가운 병실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나의 용기는 이제 나의 삶을 이끄는 등대가 되었다. 민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손목시계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 같은 사랑과 승리를 증명하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다. 시침과 분침은 힘차게 움직였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희망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그의 눈빛은 이전의 총명함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다. 나의 낡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냈다. 민주는 나의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 나는 민준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박사는 나의 옆에서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나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법정에서도 나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혔다. 그는 나의 용기에 감탄했고, 내가 민준의 생명을 살린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했다. 지영 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민준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준 씨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민준 씨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켜냈어요. 나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나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며칠 후 민준의 상태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김 박사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지영 씨, 민준 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은 내게 큰 희망을 주었다. 나는 민준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나는 민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그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민준의 목소리에 감격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민준아, 민준아, 당신 깨어났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그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파묻었다. 나의 울음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박사와 간호사들도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에 감격했다. 그들은 민준의 회복이 나의 헌신적인 간병과 사랑 덕분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기에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걷고 말하고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재활치료를 도왔다.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준은 힘든 재활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고 나의 사랑과 믿음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재활치료를 통해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이전의 총명함을 되찾았다. 그는 나의 헌신적인 간병과 김 박사의 뛰어난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네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믿어준 덕분이야. 나는 그에게 시어머니 정숙자와 간병인 박현숙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민주는 자신의 손목시계에 숨겨진 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손목시계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만약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운명은 시간을 따른다는 문구는 그에게 진실을 밝힐 운명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탐욕을 알고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용기 덕분에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아내인 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과 나의 용기에 감탄했다. 시어머니 정숙자와 박현숙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민준의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악행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민준의 회복에 기뻐하며 내게 깊이 감사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퇴원 후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낡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이제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시침과 분침은 힘차게 움직였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민주는 나의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 나는 민준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차.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밤중 시어머니와 간병인의 충격적인 음모를 목격했지만 결국 남편을 지켜내고 진실을 밝혀낸 김지영 씨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그녀의 감동적인 여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김지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악과 아픔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나요? 지영 씨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두 번째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